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지식 기반, 생체 기반, 소지 기반 이런 식으로 인증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패스워드가 지식 기반이고 생체 정보가 생체 기반, 그리고 USB 토큰이나 IC 카드를 갖고 있는 것이 소지 기반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요. 차세대 인증에서는 기존의 프리미티브들도 새로운 지식의 경우 그림이나 패턴을 기억하는 것, 생체는 생체 신호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 소지 기반은 웨어러블이나 알약 또는 몸에 심는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들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새로 나온 프리미티브의 종류가 행위 기반과 환경 기반이 되겠습니다. 행위 기반은 여러분들이 키보드나 마우스를 입력하더라도 똑같은 키보드를 치더라도 사람마다 그 특징이 다르다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웹서핑을 하는 패턴도 사용자를 인식하는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명을 하는 거, 그거의 동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인식할 수도 있는 것이죠. 환경 기반 인증은 위치, 시간, 또 주변 환경, 주변 영상들인데 우리가 어떤 폰을 가지고 있느냐, 그 폰이 그 사람의 주소지에 위치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 사람을 인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어렵고 다른 것들을 보조하는 또는 다른 인증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특정하게 내가 지금 인증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거나 지문을 갖다 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는 동안에 키보드나 마우스를 이용하는 거, 웹서핑을 하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인증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자각 인증이라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인증을 한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또 이런 인증들은 지속적으로 사용자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를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키보드 마우스를 활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그 사람을 인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 인증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런 인증 수단들의 특징은 패스워드는 맞냐 틀리냐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여기서는 이 사람이 일 확률이 몇 프로다, 이 사람이 아닐 확률이 몇 프로다, 이렇게 이제 확률적으로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것이 차세대 인증의 프리미티브들과 차세대 인증의 특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인증이라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기존에는 사용자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써서 한 번에 인증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 끝이었죠. 근데 지속 인증은 로그인을 해서 로그아웃 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 사람을 인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로그인을 해놓고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그 정보를 빼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인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인증 플랫폼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쪽 부분은 서비스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제공하는 서비스 주체죠. 네이버 같은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은행이죠. 은행이라고 보면 은행들이 이제 어떤 인증 수단을 도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생체 인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행에다가 생체 인증 서버 모듈을 설치를 합니다. 또 플러그인으로, 그죠? 플러그인으로, 우리가 불편해하는 플러그인으로 이 생체 인증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브라우저에 기능을 심어줘야 됩니다. 사실은 브라우저에서는 생체 인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추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것만 하면 좋다 이겁니다. 근데 암호 인증이라는 기법을 하나를 추가를 해요. 암호 인증에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어서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암호 인증 A 기법이라고 하죠. 그러면 암호 인증 A 기법을 사용하기 위한 플러그인을 또 사용자가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암호 인증 A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서버 모듈을 서버에서는 또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인증 수단들이 나와 있어서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더 안전하게 사용자를 인증하면 좋겠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람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게 현실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미래에는 어떤 방향으로 변할 거냐라고 한다면 이겁니다. 그래서 개방형 범용 인증 플랫폼, 개방형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인증 수단을 수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범용은 다양한 인증 수단을 수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걸 수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프레임워크상에서 새로운 인증 수단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표준화된 암호 인증 모듈만 이렇게 서버에서는 설치를 하게 되고,
클라이언트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암호 인증을 하기 위한 표준화된 모듈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에서 새로운 인증 수단을 이렇게 하나씩 추가를 해서 이 생체 인증이나 토큰이나 어떤 것들이 들어오더라도 그것만 이제 여기다 추가를 하게 되면, 물론 여기도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모듈을 설치를 하긴 해야 되지만 플러그인처럼 여러 개를 설치를 할 필요가 없이 하나의 인증 수단에 대해서는 하나의 모듈만 추가를 하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프레임워크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런 생체 인증이니 토큰이니 이런 것들을 하나씩만 추가를 하면 이제 된다라는 것이 바로 개방형 범용 인증 프레임워크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개념을 갖다가 대표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 파이도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파이도는 비욘드 패스워드, 그러니까 패스워드 다음에 무슨 인증 수단을 제공할 것이냐라는 것을 기치로 개념으로 재창이 된 개념입니다. 이것은 이제 모바일이나 웹이나 PC나 또 앱이나 어떤 것을 막론하고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사용자 단말에 사용자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PC나 모바일에 플랫폼이 깔려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윈도우즈 또는 안드로이드 이런 거에 이제 기본적으로 탑재가 점점 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자가 사용하는 브라우저 또는 앱들이 이 인증 플랫폼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증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등록을 하고 서버에, 그리고 인증을 하고 전자서명을 하고 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서버 쪽에서는 요 파이도 서버라는 거를 하나 추가를 해서 응용 서버 외에,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에는 이제 요 브라우저 앱, 응용 서버 얘네들끼리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하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파이도 서버라는 게 서비스 쪽에 깔리고, 파이도 플랫폼이라는 거는 이제 OS에 기본 탑재가 돼서 제공이 되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지문 인증, 얼굴 인증 이런 것들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로 추가를 하나씩만 하면 여기서 이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추가적인 어떤 변경 없이 새로운 인증 수단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새로운 자동차들이 달릴 고속도로가 깔린다. 그렇죠? 고속도로. 그래서 여기까지가 고속도로고, 여기까지가 고속도로고, 그 위에 이제 새로운 자동차들이 막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새로운 자동차에는 여러분 단말 내에 설치되는 인증, 지문이나 얼굴 인증 장치 외에도 외부 장치, 그러니까 이게 PC라고 하면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또는 USB 토큰이나 이런 것들이 외부 장치가 돼서 이런 외부 장치와 이 PC가 통신을 해가면서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스마트폰에 있는 지문 인식 장치를 가지고 인증을 하면 PC에서 인터넷 뱅킹에 안전하게 로그인을 할 수 있다. 편리하게 연동해서 로그인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들이 PC 내부에서도 추가가 될 수 있고, PC 외부에 있는 장치들도 그런 자동차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그런 개념이 바로 그 파이도 인증 플랫폼이 되겠습니다.